작년 이맘때쯤 블린 나이트 랜서를 조립했는데 그때 당시엔 이 시리즈를 또 조립하는 일은 다신 없을 거라 생각했었다. 어버버. 그런데 헤드기어가 삐뚤어져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 오메야, 분명 어린이날 전에 받았건만. 두께 12cm라 페이스가 작으니까 괜찮을 거야. 응? 어딜 따라와? 작년 이맘때쯤 블린 나이트 랜서를 조립했는데 그때 당시엔 이 시리즈를 또 조립하는 일은 다신 없을 거라 생각했었다. 역시 다신 없을 일이란 건 없지. 몇 번을 봐도 이 핸드트리는 진짜 맘에 안 들어. 에이, 위사용 부품은 왜 들어있는 거야? 됐고, 어떤 표정이 있는지나 살펴보자. 그런데 이게 무슨... 몰라! 표정 하나, 표정 둘, 표정 셋. 이제 됐어. 스탠드, 너 진짜 너무 반갑다. 습식 데칼, 평소 데칼을 너무 짐작 취급했던 것 같아서 이번엔 작업을 좀 해봐야겠다. 와라 설명서! 에이, 걸리적거려. 저리가! 서브 유닛이 없어서 그런가 이 정도면 안 지치고 해볼만 하겠는데? 그럼 시작해볼까? 블린 나이트 랜서의 조립 후 감상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첫 번째는 소체의 쉐입이 굉장히 별로였고, 아참, 똥머리 부품은 다행히도 굴곡면에 딱 맞게 만들어졌다. 그 덕분에 방향이 틀어지면 아예 조립이 안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머릿결 표현 때문인지 접합선은 크게 거슬리지 않는 것 같지, 이거? 블린 나이트 랜서의 두 번째 단점을 말하기 전에 유의할 게 하나 있었는데, 소체와 무기의 런너 1년 번호가 동일한 것들이 있었다. 헷갈리게 시리. 매끄러운 조립 과정에 살짝 걸림돌이 되겠어. 어쨌든 그 두 번째 이유는 역시 그 빌어먹을 거대한 랜서였다. 그게 블린 나이트 시리즈의 특징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아니, 거대한 무장의 특징인 건 알고 있는데 거치용 파츠가 무게를 못 버티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진정하고, 대부분에 살짝 드러나는 스킨 부품이 매우 헐겁다. 그럴 땐 접착제. 접착제를 사용했으니 도색은 글렀다. 도색할 계획도 없지만. 이어서 블린 나이트 랜서를 신나게 까고 싶지만 역시나 리뷰부터 먼저 해야지. 목 관절 움직임 상태 좋고 구조상 목 뒷부분의 조인트 노출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덕분에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이음새가 떠버리니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야 할 듯하다. 상체는 가슴 배로 관절을 나누고 있는데 어버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다. 얘는 상체 관절에서 소리가 나네. 너무 과하게 꺾었다. 골반 쪽도 움직이긴 하는데 다리가 조립되면 딱히 의미 없을 듯. 솔직히 프라모델의 광택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엑소시스트 위도우는 예외로 둬도 좋을 듯하다. 어쨌든 블린 나이트 랜서는 빈약한 소체 디자인에 주객 전도된 느낌의 거대한 랜서 탓에 조립 후에 영 만족스러운 느낌은 아니었다. 취향에 맞지 않는 귀염스트 페이스 파츠는 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소시스트 위도우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무장수녀의 컨셉이 매력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이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애매하지만 이 정도면 됐어. 블랙과 건메탈 조합의 무장수녀 컨셉, 누님스트 얼굴도 당연 구매에 한몫했지. 저리 비켜! 위치가 너무 불안정해. 바로 여기다. 위치가 너무 불안정해. 바로 여기다. 팔이나 살펴보자. 볼 조인트 어깨 관절의 윗팔 분절 방식, 단일 관절 구조의 팔꿈치. 일반적인 메가미 디바이스 시리즈의 관절 구조인데 움직임은 매우 부드럽지만 무기는 잘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랜서의 망령이. 참, 팔목의 소리는 위도우도 피해갈 수 없었다. 여기는 복합적 피벗 관절 구조라 해야 하나? 다리의 두께나 길이에 따라 사용하는 조인트가 다른가 보다. 돌아라 돌아 뱅글뱅글 돌아라. 다리를 굽혀보면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틈이 보이지 않는다. 조립하면서도 느꼈지만 허벅지 뒤쪽의 곡면이 매우 깊고 선명해서 종아리 쪽의 곡면과 퍼즐처럼 꼭 맞기 때문이다. 발목의 가동각은 대충 이 정도. 앞꿈치 가동각은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이네. 그리고 구매를 결정하게 된 마지막 이유가 있는데, 허벅지 볼륨감이 랜서랑 다르더라. 완성은 됐는데 어째 고관절 쪽 느낌이 이상한데? 설명서를 봐야겠어.
무장되지 않은 모습의 이 사진과 비교를 해봤는데 사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제대로 조립한 게 맞나 보다. 확실히 비무장 상태의 비율은 허리가 길어 보이고 좀 어색하다. 그래도 메인인 검정과 건 메탈 사이에 적절하게 들어간 클리어 블루의 색 배합이 마음에 든다. 볼륨감이 상승한 허벅지 조형도 좋고. 2시간의 사투가 5분 만에 끝났는데 본격적인 사투는 시작도 안 했다. 무장 조립 파트는 좀 더 스피디하게 가볼까? 지난 블릿 나이츠 랜서도 무장 상태의 헤드를 하나 더 조립했었는데 엑소시스트 위도우도 헤드를 하나 더 조립해야 했다. 이게 포징할 때 헤드 파츠만 교체하면 돼서 편하긴 한데 가끔 모여있는 더미 파츠들 사이에 헤드가 하나 떡하니 놓인 걸 보고 놀랄 때가 종종 있다. 디스플레이는 결국 무장 상태로 하게 될 테니 뭔가 계륵 같은 느낌이 좀 있다. 그런데 헤드기어가 삐뚤어져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 싶어서 설명서 사진과 또 비교를 해봤는데 삐뚤어져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늙긴 했나봐. 삐뚤어진 게 묘하게 불편해. 아재의 프라 조립은 이렇게나 정신없다.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엑소시스트 위도우의 무기는 객관적으로 작은 편은 아니지만 랜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 한결 안심이었다. 그런데 무기 형태가 박스형이라 그런가 부품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 것 같았다. 그래도 조립 구조는 직관적이라 부품수는 넘어갈 수 있는데 컨셉 프로모와 비교하면 색 분할이 매우 아쉬운 편이다. 색이 많이 간소화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데칼을 제공했으면 좋았겠지만 데칼도 소체 위주의 구성이라 확실히 아쉬운 면이 있다. 앞부분은 흡혈귀 사냥용 말뚝인가? 이것도 영화 화원에서 새벽까지가 생각나는구만. 아무튼 말뚝 모드 말고도 대형 중화기의 모습으로도 변형 가능하다. 아니 그런데 이거 조립하면서 트라이건 떠올린 사람 없나? 앞만 봐도 이거 퍼니셔 같은데 이거? 러브 앤 헤드와 무기를 제외한 나머지 무장은 이번에도 일부 선조립을 진행했다. 안 그럼 시청 지속률 안 좋은 길기만 한 영상이 나올 테니까. 무장이 큼직해 시원시원하게 조립하는 맛이 있다. 오랜만에 만난 물 흐르듯 조립하는 킷이라 스트레스도 없고 아주 맘에 드는 조립이었다. 디스플레이는 좀 힘들었지만 십자가가 거꾸로 있는 건 그래. 총구 부분도 떼주고. 이제 데칼 붙이러 가야겠다. 비교할 게 있을까 싶어 랜서와 투샷을 잡아봤는데 왜지? 허벅지 정도를 제외하곤 거의 동일한 구조인데도 왜 랜서는 어색해 보이고 맘에 들지 않는 걸까? 신기한 일이다. 엑소시스트 위도우의 무장은 과하지 않아 보이는 게 굉장히 맘에 들었다. 스커트 아머의 다양한 포지셔닝도 좋았고 대형 방패처럼 세팅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수로 빼먹었다. 그레이브 암주도 다양한 방식의 변형법이 존재하는데 작은 사고 때문에 아쉽게도 전 기믹을 촬영할 수 없었다. 인망한 놈의 데칼들 진짜 접착력 최악. 물로 작업했다가 다 들떠버려서 목공풀을 첨가해 다시 작업해야 했다. 먼지 붙은 거 봐.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함정 헤어 컬러 부품도 뒤늦게 생각나서 이것도 부랴부랴 세팅. 개인적으로 보라색 헤어보다는 오리지널이 훨씬 조화로운 느낌이다. 세팅 도중 그레이브 암주의 고정핀이 작살나버리는 대형 사건도 있었지만 개선된 허벅지 부품과 누님 스트 헤드 파츠가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줬기 때문에 대충 외면하고 넘어갈 수 있을 듯하다. 허벅지 만세! 누님 만세! 그래도 무장은 귀찮아.